지난 시간에 이어서 220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서 맞춤을 해놨고요. 결제란 만들어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채웠고, 그 다음에 H14번째에다가 뭐, 공연명, 유효성 검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매자, 면매하는 거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G 슬래시 표준의 면매라고 하는 거, 들어갔고요. B5부터 B12번째까지는 관리번호라는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결석하셨던 분들은 그 기출문제 2회 문제 정답 불러오셔가지고 불필요한 내용은 지워주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함수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하면 되죠. 제가 여기다 함수를 써놓고 답을 표시를 안 했었나 보네요. 그러면은 221페이지 제2작업 들어갈 사람입니까? 고급 필터요? 네. 오케이. 그럼 진행을 할게요. 자, 그 1작업에는 무조건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가 난 게 있어서 오늘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험 보신 분들 합격자 발표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딱 400점으로 A등급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400점으로. 그러니까는 함수가 20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문제에서 6문제 중에 5개를 틀렸어요. 딱 하나만 맞췄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틀린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400으로 커트라인 넘어서 500 맞아서 A등급이나 499 맞아서 A등급이나 400이나 똑같이 A등급이잖아요. 좀 조마조마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A등급 맞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자격증에는 등급만 나오고 점수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함수를 한 2개 더 맞췄으면 여유로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몇 점이 부과되나요? 400점 이상의 A등급이에요. 500점 만점 중에 400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400점이 이상 400점서부터 A등급이에요. 300점 이상은 B등급, 200점 이상은 C등급, 200점을 도달하지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200점 맞아도 자격증은 나와요. 아, C등급입니다. 대신에 등급이 달라요. 그 등급을 어떻게 여러분도 자격증 시험 보시면 뭐 1급, 2급, 3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직업상담사 1급, 뭐 2급 이런 것처럼 상급?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시험은 1급에 지원하고 2급에 지원하고 따로따로 지원하지만 ITQ라는 시험은 일단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시고 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분류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잘 보시면 등급이 좋게 나오는 거죠. 예. 저도 350점 맞아가지고 B등급 나온 적이 있고요. 다시 시험 봤는데 390점 나와서 B등급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시험 봐서 뭐 450점 맞아서 A등급 나온 적이 있고, 저도 그래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과목도 있고, 어떤 거는 시간이 남아서 뭐 근질근질한 과목도 있고 그래요. 어려운 과목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엑셀은 어려운 과목 아니에요. 쉬운 과목에 속하는 거니까는. 자, 항상 자 보세요. 어렵다 쉽다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점수를 좋은 레벨로 등급에 합격하느냐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는 이제 어린 학생들도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엑셀은 어린 학생들이 보기 함수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식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많이들 보시거든요. 많이들 보시는데 레벨이 A, B, C 등급 중에서 A 레벨 등급이 한 65% 이상 차지해요. B등급, C등급보다 A등급이 훨씬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격증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블럭 잡으시고 복사하시고 제2작업에 가서 B2에다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우리 그때 뭐 했어요? 열너비 하는 거 한번 해봤었죠? 그렇죠? 열너비 하는 거. 열너비 해주니까 좀 넓어졌네요. 그렇죠?
열너비는 굳이 안 하셔도 어떻게 하면 돼요? 알아서 이렇게 넓혀주면 되죠. 넓혀주면 되죠. 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복사해서 붙이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예. 자, 공연장이 아트센터로 끝나고 그랬어요. 자, 조건을 먼저 아셔야 돼요. 조건을. 공연장이 아트센터로 끝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매 수량이 800 이상이라는 거로 조건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공연장하고 예매 수량하고 두 개를 복사를 해서 뭐 B13번째니까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항목 이름 들어갔고요. 공연장하고 예매 수량이니까 공연명과 정정 제가 틀렸네요. 예, 공연장하고 예매 수량을 각각 쓰셔도 되고 복사해서 붙이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아트센터로 끝나는 거하고 800 이상이라는 것만 우리가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800 이상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다가? 크거나 그렇죠. 여기는 크거나 같다 80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예. 아트센터로 끝난다라는 말은요. 아트센터로 끝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아트센터 별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아트센터 별표라고 되어 있으면은 아트센터로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름자 중에 김별표 그럼 뭐다? 정정 틀렸네요. 제가 여기 앞에도 써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름자 중에 김별표라고 쓰면 뭐다? 김이란 글자 첫 글자는 김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다 all이란 뜻이에요. all. 그 별표가 all이란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김별표라고 쓰면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이름이 김씨인 사람만 찾아라 이런 거고요. 만약에 이름이 별표 김이다라고 하면은요 아무 글자로 다 시작해도 되는데 마지막 글자는 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반김, 뭐 착한 김, 멋진 김 이렇게 된 사람들, 로이킴은 안 되겠고 뭐 로이김 이렇게 첫 글자는 아무거나 되고 마지막 글자는 김이다 되는 거. 그럼 이건 뭘까요? 김별표 김은 뭘까요? 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앞 글자는 아무거나 돼도 돼요. 김으로 시작해도 되고요. 아무거나 해도 되고 끝나는 것도 아무거나 끝나도 돼요. 근데 하여튼 그 안에 김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수한무 이것도 되고요. 양반김 이것도 되고요. 박김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김이 중간에 껴도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예. 앞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요. 이거는요. 뭐 김 뭐뭐뭐 이것도 괜찮고요. 뭐뭐뭐뭐 김 이것도 괜찮고요. 뭐뭐 김 뭐뭐 이런 것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글자 수도 상관없어요. 글자 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터리스크는요. 글자에 상관없이 개수에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김 물음표 이거는 달라요. 김 물음표는 뭐냐면 첫 글자가 김이고 나머지 글자는 뭐가 와도 되는데 두 글자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물음표 이건 뭐죠? 이름이 두 글자인 사람. 김찬, 김황, 박찬 이렇게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사람만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홍길동 이러면 세 글자잖아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음표는 한 글자로 대신하는 거고 별표는 아무거나 다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와일드 카드. 뭐를? 별표하고
별표하고 물음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와일드 카드. 이거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때부터 컴퓨터 안에다가 약속을 해놓은 하나의 컴퓨터 나라의 헌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 물음표나 별표는 사용자가 함부로 못 써요. 어떤 데 못 쓰느냐? 시트명에다 쓸 수도 없고, 이름 상자에 쓸 수도 없고, 파일명에다 쓸 수도 없고, 여기 파일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폴더명, 파일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별표를 딱 찍으면 별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음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방법이 있어 쓸 수가 없어요. 이 두 글자만큼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뭐죠? 쇼핑센터 이름이 뭐뭐 센터라고 돼 있으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앞 글자는 뭐든지 상관없는데 센터라는 글자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킴스 클럽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킴스 클럽 센터 이러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센터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연장은 무슨 아트 센터라고 돼 있나요? 아트 센터라고 돼 있고, 예매 수량은 크거나 같다 800이라고 써놓으면 되죠. 그럼 이것이 바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린 뭐 한다? 예. 층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고급 필터를 걸어야죠. 그래서 고급을 클릭하는데 마우스가 어디 쓰면 좋으냐면은 이 원 데이터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면 수월해요. 그래서 고급 블럭을 잡아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얘가 될 테고, 복사 위치는 18번째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클릭해 주시면 되고, 확인을 누르면 짠하니 나온다. 네. 그러니까 조건명을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뭐 금방금방 해요. 클릭하면 되니까는. 예. 해보셨어요? 선생님 저기 예. 크거나 같다 800 있죠? 예. 그게 전에 배웠을 때는 15열에다가 예매수량 거기 아, 그때 요렇게 썼다 이거죠? 예, 예. 자, 문제가 뭐냐면 뭐뭐 하고 그랬잖아요. 뭐뭐 하고. 예. 뭐뭐 하고라고 쓸 때는 같은 줄에 쓰는 거고요. 뭐뭐 끝나거나 뭐뭐 하거나 또는 이럴 때는 다른 줄에 쓰는 거고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조건 1 이거나 조건 2인 것은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으면 다른 줄에 조건을 명시하는 거고, 조건 1이면서 조건 2인 것이라고 출력이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같은 줄에 조건을 명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뭐이거나 혹은 또는 이런 뜻이고, 뭐뭐이면서 그리고 하는 것, 그런 건 같은 줄에 표시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도 설명이 좀 나와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네요. 그럼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얘들을 블럭 잡고, 전체를 블럭 잡고 뭐 하면 돼요? 홈에 가서 채우기 없음을 해주래요. 투명으로. 그러면 이제 색깔이 다 사라졌죠? 그 다음에 표 스타일, 그 셀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셀 스타일에 가서 밝은 것, 표 서식에 가서 표 스타일 밝게 이 서식이니까 표 서식에 가서 밝은 거 두 번째, 표 스타일 밝게 2번. 셀 스타일은
셀 스타일은 뭐냐면 각각의 셀에다가 이제 명시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보통, 뭐 조음, 뭐 메모, 제목, 강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효소식에 가면 밝게, 보통, 어둡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밝게 두 번째잖아요. 표 스타일 밝게 2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원 데이터에다 놓고 우리가 고급, 그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조건 범위는 마우스로 드래그.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요렇게 뭐 제2 작업에 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블럭 잡으면 돼요. 그런데 블럭을 잘못 잡게 되면은 요 사이에 뭐 글자가 껴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엉망으로. 이런 경우 다 지우셔야 돼요. 글자가 잘못 막 섞인 것 같으면 지워주시고 다시 블럭 잡으셔야 되고. 근데 복사 위치는 19번째라고 되어 있으면 19번째, 18번째라고 되어 있으면 18번째. 그럼 이제 결과 나왔으면 블럭 잡아주고, 예, 채우기 없음 해주시고, 예, 표서식에 가서 밝은 거 두 번째 거 확인.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여기까지 확인해. 다시 제1작업 갑니다. 다시 1작업 가서 여기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들어갈 거예요. 제3작업 피벗 테이블 들어갈 준비 하시면 됩니다. 자, B 4번째부터 H 12번째까지 블록 잡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삽입 첫 번째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범위를 우리가 정해놓고 들어갔으니까 이 범위가 맞느냐? 맞겠죠?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밑에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다 출력할 거고요. 이때 제3작업이라는 시트 밑에 있잖아요. 네, 거기 클릭하시고 B2, 그러면 위치가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21페이지 결과 출력 형태가 있어요. 이거를 보고 똑같이 맞추면 되는데, 첫 번째 공연장이란 글자가 보이나요? 그러면 공연장이란 글자 위에 항목이 있는데 얘를 끌어다가 열 레이블에다 갖다 놓으세요. 열 레이블에 공연장을 열 레이블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 보면 공연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공연일. 그 공연일을 선택을 해서 행 레이블에다 던져 놓으세요. 행 레이블. 그 다음에 공연명의 개수, 관람료 단위원의 평균 두 가지를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간 거 보면 공연명의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 공연명. 그러니까 공연명이라는 글자를 시그마 값에다 놓고요. 관람료 단위 원 있잖아요. 얘를 그 시그마 값 공연명 개수 밑에다 놓으세요.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시트가 얼추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있잖아요.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마우스를 클릭하고 공연장이라고 바꿔주시고, LG아트센터 세종문화관 그 글자 있는데 위에 있잖아요. 거기 공연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바꿔주셔야지.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걔를 클릭하고 공연일이라고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공연명의 개수는 맞는데 관람료 단위의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개수 공연명, 우리가 공연명은 글자니까 개수로 나오는데
관람료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합계로 나와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 합계, 관람료 합계라고 된 이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평균으로 바꿔야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필드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 값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단에 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거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관람료 단위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얘를 필드 값 설정으로 바꿔서 하셔도 돼요. 방법은 다양한데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더블 클릭하면, 그리고 평균으로 바꾸는데 그때 자세히 보시면 여기 관람료, 관람표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글자를 잘못 썼네. 이 관람료인데 글자를 제가 잘못 썼나봐. 그럼 여러분들 이 글자를 잘못 썼을 때는요, 다 고치셔야 돼요. 얘를 다 고치지 않으면 감점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제가 틀린 글자니까 저만 고칠게요. 이 관람료라고 되어 있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단위가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고치세요. 자, 관람료 단위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합계로 되어 있었잖아요. 걔를 더블 클릭해서 합계로 되어 있던 걸 평균으로 바꾸려고 그랬더니 관람료 뒤편에 단위 원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단위 원 사라진 걸 다시 써주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책에 보니까는 조건 문제 볼게요. 공연일과 공연장별, 공연일, 공연장별, 공연명의 개수와 관람료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아래 표에 있는 그림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드래그 해서 고쳤어요. 그렇죠? 2번 공연일 날짜 있죠.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날짜에다 오른쪽 눌러서 그룹 월별로 하래죠. 그럼 월에 파랗게 돼 있죠.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썼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다른 데 클릭하면 파랗게 또 변합니다. 그 파란 걸 다시 누르면 파란 게 사라져요. 꼭 그렇게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월이 이렇게 점선으로 선택된 것 같지만 선택된 게 아니라 파랗게 나와야 선택된 거예요. 월이 선택되어 있는 거 맞죠? 확인. 월별로 나오죠? 네, 월별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상단에 보면 피벗 테이블 옵션과 디자인이라고 있을 거예요.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과 디자인. 그 옵션에 가서 옵션이 있어요. 왼쪽에 옵션 찾아보세요. 옵션 항목 찾으셨어요? 이 옵션 항목에서 보통 세 가지 문제를 내는데 첫 번째가 레이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이거 시키고요. 그 다음에 빈 셀에 별표가 몇 개 들어가는지 묻고요. 요약미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는 빼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의 총합계는 빼라고 되어 있어요.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그랬으니까 행의 총합계 표시된 걸 해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기본적인 거는 얼추 맞아 들어갈 거예요. 자, 보시면 얼추 맞아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 책에서 지정하지 않은, 이 책에서 지시사항으로 표시하지 않은 거를 눈으로 검사해서 우리가 바꿔놔야 돼요. 자, 보세요. 세종문화회관이란 글자나 오른쪽에 있는 뭐가 있냐면 유니버셜 아트센터가 세종문화회관하고 위치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요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올 때 쓱 끌어당기면 앞뒤가 좌우가 바뀌어요. 그래서 LG 아트센터 먼저 나오고 유니버셜 그 다음에 세종문화거든요.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결과표 있잖아요. 결과. 예.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하고 쉼표 찍어주시면 돼요. 가운데 맞춤하고 쉼표 찍어주면 글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로 찍혀 들어갈 겁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럼 결과가 끝난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피벗 테이블 안에다 클릭해야만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메뉴가 따로 떠요. 예. 피벗 테이블이 아닌 일반 셀에다 클릭하면 일반 메뉴만 떠요.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아래 한글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피벗 테이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메뉴가 나오면 혼동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여긴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메뉴니까 얘는 별도로 끌고 다녀도 되고요. 옵션에 가서 보이느냐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고, 보이느냐 마느냐 머리끌 뭐 빼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예요. 피벗 테이블 안에서 제일 먼저 이 목록 있지 않습니까? 얘를 가지고 드래그 하잖아요. 일단 요거 하시고 나면은 이제 필요 없으면 닫으셔도 돼요. 그래야 좀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다시 올리면 되고. 그 다음 옵션에 가서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 빈 셀에다가 별표를 넣느냐 하는 거. 요엠 필터에 가서 어떤 합계는 빼라고 하거든요. 항상 이 세 가지는 시험에 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할 건지, 여기 가서 그룹별로 할 건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게 날짜니까 그룹 짓기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결과 있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와 글자가 다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아까. 그런데 쉼표를 딱 찍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숫자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탁 찍히고 반올림이 돼버려요. 소수점이야가. 이거는 즉 출력 형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밑에요. 얘가 시험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우리 화면을 보면서 빨리 똑같이 맞춰나가는 게 관건이에요. 지시사항대로 1, 2, 3, 4대로 하고 나면 틀리는 게 많아요. 자, 보세요. 1번. 1번은 우리 아까 했어요. 2번 그룹화 했어요. 그렇죠? 3번 정렬하라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세종문화관하고 유니버셜을 이렇게 끌고 옆으로 지나갔잖아요. 이렇게요. 지나가는 거 이거. 근데 빈 셀은 별표 2개 넣으라 그랬고, 행해총합계 빼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머지는 이거잖아. 결과의 숫자. 얘를 가운데 정렬할 건지, 오른쪽으로 보내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을 건지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나머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빨리 여러분이 눈에 익히셔야 돼요. 매번 시험 문제는 결과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화면과 내 문제지가 어디가 다른지 어디가 같은지를 빨리빨리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되는 능력이 되려면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벌써 이 자격증만 10년 넘게 가르쳤으니까 저도 틀리잖아요. 글자를 아까 뭐 관람열을 관람표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자 틀리면 감점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감점 안 당하는 연습을 해야지. 근데 기본적으로 쓰는 글자가 틀리면 그거는 이제 제가 잘못한 거니까는 뭐 시인한 수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이제 이거는 기능적인 거잖아요. 우리 엑셀에 있는 기능이잖아요. 이걸 빨리빨리 익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디면 이제 시험 보는데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제 4작업 들어갈 준비 하시고요.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쉬는 시간에 원서 접수를 할 거예요. 원서 접수를 할 거니까는 한 분씩 한 분씩 개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여러분 인적사항이 공개가 되긴 뭐 하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가 요 컴퓨터에만 틀어놓을 테니까는 오셔가지고 내 아이디, 내 생년월일이 맞는가 확인하시고 이름하고, 그래서 사진 주시고 접수비 주시고 하시면 돼요. 선생님 사진 안 받으면 일단 접수비 드리고. 예, 사진은 안 가져오시면 제가 저 누구야 그 김연아
얼굴로 대신 올려놓을 거니까는 이제 시험 볼 때 사진 안 가져오시면 이제 김연아로 바꿔서 가셔야 돼 시험 볼 때. 성형비가 좀 더 들어가겠지. 조금만 고치시면 될 것 같아. 저는 불가하잖아요. 이걸 김연아로 바꾸려면 그렇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 놓으시고 지금 이제 3작업에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작업이 끝났는데요. 1작업으로 돌아가면은 아트센터별 관람료와 예매 수량을 비교하래요. 즉 보세요. 세종문화회관 빼고 유니버셜 아트센터하고 LG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공연명이 친정엄마, 아가씨와 건달들, 구름빵, 그리고 그리스, 지킬 앤 하이드. 그렇죠? 그 블럭을 먼저 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연명 클릭하고요. 지금 공연명하고 공연명이 들어가야죠. 공연장은 안 들어가는데 공연명 중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피막골 연가하고 삼총사 잭 더 리퍼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공연명은 제목이니까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친정엄마 클릭하고 삼총사 건너뛰고 나면 아가씨와 건달들 구름빵이 두 개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래그하고 또 잭 더 리퍼 빼고 그리스와 지킬 앤 하이드. 그렇죠? 이 상태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관람료하고 예매 수량이니까 관람료 예매 수량 블럭 잡고 한 줄 건너뛰고 또 한 줄 건너뛰어서 두 줄 블럭 잡고 하나 건너뛰고 두 줄 블럭 잡고 그렇게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세로 막대. 그럼 저처럼 이렇게 나오면 성공하신 겁니다. 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관리번호 친정엄마 옆에 있는 거 띠리릭 다시 그러니까 관리번호 공연명 친정엄마 띠리릭 건너뛰고 띠리릭 그 다음에 여기 찍찍 지지직 지지직 이렇게 하면 되겠네. 삽입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네. 관리번호도 들어갔네요. 예. 이 결과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래요. 거기는 감독관 얘기는 자, 제가 꼭 블럭을 이렇게 잡을 겁니다. 옆으로 잡습니다. 자, 두 개 블럭 잡았죠. 컨트롤 키 눌러서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친정엄마 옆으로 아가씨와 건달들 구름빵 옆으로 그리스 지킬 앤 하이드 옆으로. 그렇죠? 아까는 왼쪽에서부터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해야만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험장 프로그램이 2007 프로그램이요. 버그가 좀 많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안 됩디다 하고 감독관을 부르면 감독관이 블럭을 위에서 아래로 잡지 마시고 옆으로 잡으면서 해보세요 라고는 알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조언은 가능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래는 그것도 부정행위예요. 감독관의 부정행위인데 그 학교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댁에서 연습을 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블럭을 잡으면서 옆으로 갔잖아요. 그것처럼 옆으로 블럭을 잡으면서 내려가 보시는 연습도 해보세요. 예.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저 상단에 있는 차트 이동을 눌러서 얘를 몇으로 바꿀 거냐면요, 요거를 지금 제 1작업으로 되어 있던 애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아니면 뭐 새 시트 클릭해도 돼요. 새 시트 클릭하고 여기다가 제 4작업이라고 고쳐 쓰시면 돼요. 거기 있는 거 블럭 잡아서 쓰셔도 되고 새 시트를 클릭하는 순간 블럭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고쳐 쓰시면 돼요. 그 제 4작업이라고 쓰시고 엔터를 탁 치면 얘가 제 4작업 시트로 생성이 되면서 넘어가요.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있는 시트명을 저 3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4작업이 1작업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는 다 자기 시트 왼쪽에 생성이 돼요. 뭐를 만들어라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얘를 천상 오른쪽으로 끌고 가셔야만 돼요. 안 그러면 빵점 처리가 되니까. 예,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사작업 먼저 만들어. 1번 조건 첫 번째 차트의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고 했고요. 2번 데이터 범위는 밑에 있는 출력 형태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 확인했고요. 제3작업, 세 번째 새 시트로 이동을 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째서부터 이제 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기 있네요. 여기 차트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여기에서 고르는 거예요. 차트 도구.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요,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차트 도구로 넘어가요, 메뉴가. 그리고 세밀한 걸 계산하시고 세밀한 걸 처리하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누르면 이렇게 서식 창이 하나 뜨잖아요. 이대로 두시고 쓰셔도 되고, 뭐 필요하면 선택하고 닫기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니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네요. 레이아웃에 1번 이거 하래요. 레이아웃이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하래요. 그리고 스타일은 11번째니까 뭐야? 요거네, 여기 11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8번째 거 하고 9, 10, 11번째 거. 이거 누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이니까 차트 영역이 어딘가 보세요. 여기는 제목이고요. 여긴 차트 영역이고요. 여긴 그림 영역이고요. 여긴 눈금선이고요. 여기는 뭐라 그래? 범례라고 부르고요. 다 용도가 있는데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홈에 가서 맑은 고딕 본문 말고 맑은 고딕 찾으러 가야 됩니다. 맑은 고딕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메뉴를 디자인에 가야 될지 레이아웃에 가야 될지 서식에 가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컨트롤 1번 누르세요. 컨트롤 1번 누르면 그거와 연관된 서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차트 영역하고 상관없는 애들은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채우기 효과, 질감 채우기라고 써있네. 질감에 가서 뭐 하래요? 꽃다발 하라고 되어 있어. 꽃다발. 네, 꽃다발로 하래요. 어디를? 차트 영역을.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림 영역. 네, 그림 영역을 클릭하고 채우기 없음하면 투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지시사항에 보면은 이렇게 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먼저 그 항목을 클릭하고 서식에 가서 설정해주고, 그 항목을 클릭하고 서식에 가서 설정해주고, 그렇게 단계 하나 선택하고 하나 하고 또 하나 선택하고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채우기 없음이 저 색깔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채우기 없으면요, 보세요. 채우기 없음이라는 말은 차트에다가 지금 꽃다발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면 투명이 되잖아요. 투명이 되니까 겉에 있는 게 나오지. 겉에 있는 게. 지금 색깔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디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 영역 밖에 투명이에요? 투명이니까 얘가 그림 영역이란 말이에요.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 영역 있죠? 눈금선이 있는 데가 그림 영역이라고 불러요, 거기를. 근데 거기가 채우기 없음이라고 돼 있으니까 투명이 됐잖아요. 투명이니까 뒤에 있는 차트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예. 차트 영역, 차트 제목 영역 있잖아요. 차트 제목 영역.
아까 이제 그림 영역 클릭해갖고 우리가 그림 영역 서식을 꾸몄잖아요. 투명하게 채우기 없음으로 했죠. 이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홈에 가서 맑은 고디 굵게 20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는 여기서 해야지 뭐. 글꼴에 관한 거는 홈 탭에 가서 꾸미는 거고요. 그 나머지 이제 차트에 뭐가 있어요? 제목은 아트 센터별 관람료와 예매 수량 비교, 이거는 그냥 쓰시면 되는 거지 뭐. 제목에 있는 글자는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거고, 그 제목 어떤 글자에 꾸미는 거는 홈 탭에서 글꼴과 색깔과, 그렇죠? 그 다음에 제목 영역을 꾸미라고 돼 있으니까 제목 영역 클릭하고 나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제목 서식, 차트 제목 서식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하면 돼요? 채우기에 가서 단색으로 채워요. 단색. 근데 색깔이 무슨 색? 흰색.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겉테두리 색깔이 없어요. 겉테두리 색깔이 없으니까는 제목을 클릭한 상태에서 테두리를 실선을 넣어주세요. 실선. 테두리 색깔을 검정색이 들어가던 뭔가 색깔이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여기 테두리. 이게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빨강인지 노랑인지는 모르지만 아까처럼 이 테두리 색깔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허옇잖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명히 색깔은 있잖아요. 뭐든 테두리 색깔 칠한 건 있잖아요. 테두리 색깔이 뭔지는 몰라도 색깔을 뭘 하나 넣어주긴 넣어줘야지. 그게 검정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이. 예. 도형에서 그려서 가는 건 아니죠. 지금. 도형? 네. 우리 저번에 도형을 또 그리려면 번거롭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차트 제목이 네모난 도형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에 가서 차트 제목이니까 테두리 색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색깔이 지금 자동으로 돼 있어서 아까 안 보인 건데, 그러면 테두리 색깔을 실선을 선택하고 그냥 검정색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한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축 제목이 필요하죠. 축 제목. 여기 왼쪽에 보면 예매 수량 이런 축 제목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1번은 차트 종류 했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한 거예요. 6번에 지금 차트 제목에 대해서 글자 넣어주고 맑은 고디 굵게 20포인트 흰 색깔로 칠하고 겉테두리는 뭔가 몰라도 색깔을 넣어줬어요. 근데 축 제목은 아래에 있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참조하라고. 근데 축 제목이 뭐냐? 이게 축 제목이에요. 여기 이 자리. 예매 수량이라고 써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걸 축 제목이라 그래요. 자, 먼저 좀 이론적인 거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차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전체를 우리는 차트 영역이라 그래요. 이 전체를. 그런데 그 안에는 제목도 있고 눈금선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겉테두리 부분 있잖아요. 겉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데요. 이 여유 공간이 있는 데를 차트 영역이라고 선택하는 게 쉽다. 근데 여기는 뭐다? 차트 제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람료인지 뭔지 몰라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뭐라 그래? 무슨 계열 그러지. 그 다음에 가로에 눈금선이 보이잖아요. 눈금선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값이 보이잖아요. 이쪽을 우리는 축이라 그래. 축. 그게 세로에 있으면 세로축, 가로에 있으면 가로축. 근데 값이 들어있으면 값축. 밑에 구름빵이니 그리스 같은 글자가 들어있으면 항목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런데 왼쪽 위에 보니까 축 값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축 값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주느냐?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시면 축 제목이 필요하거든. 축 제목. 근데 축 제목이
가로는 밑에 있는 게 가로고 좌우에 있는 게 세로니까 세로축에 가로 제목으로 만들면 되죠. 여기 축제목 생겼잖아. 맞나요? 축제목 생겼죠? 그럼 거기다 쓰세요. 예매수량이라고 쓰세요. 예매수량이라고 쓰시고 이 글자를 저 위로 올려야 돼요. 예매수량 글자를 저 위에다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알려드리죠. 예매수량 글자를 클릭을 해서 우리 글자를 썼잖아요. 거기 보면 점선이 보이죠. 점선이요. 그 점선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쓱 들어 올리면 올라가요. 예매수량이란 글자가 적혀있는 데를 마우스를 끌고 올리면 올라갑니다. 근데 왼쪽이 너무 많이 비어있죠? 왼쪽이 비어있잖아요. 예매수량이나 축제목을 올려놓고 나니까 왼쪽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림 영역 있잖아요. 그림 영역.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하면 8군데 점이 나타나는데 이 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도형이거든요. 이 도형 왼쪽에 이렇게 펼치시면 옆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람료라는 글자가 막대 그래프예요? 아니면은 예매수량이라는 게 막대 그래프예요? 예매수량이 지금 안 보이죠? 자, 문제를 보시면은 어디냐면은 관람료 있잖아요. 관람료가 지금 어느 거예요? 이 막대 그래프 5개 중에 이 5개가 관람료잖아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관람료라고 되어 있는 애를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으로 갑니다. 보조축으로 가요. 그리고 얘를 꺾은 선으로 바꿔야 되니까 디자인에 오셔가지고 차트 종류를 꺾은 선,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확인하셨어요? 자, 보세요. 아까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얘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놓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얘를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얘를 꺾은 선을 보조축으로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축으로 보내놓고 꺾은 선을 해도 되고 꺾은 선을 해놓고 보조축으로 보내도 되고 일단은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왼쪽에는 수량이 보이나요? 네. 오른쪽에는 금액이 보일 거예요. 이제는 보이네. 아까는 수량이 많아봤자 900인데 1000인데 관람료는 5만원, 8만원 했으니까 1000이란 숫자랑 5만이란 숫자랑 같은 그래프상에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서로 다른 값이 공존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엑셀의 차트 시험 문제 항상 이렇게 내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 데이터 선택이라는 거 클릭해서요. 데이터 선택이라는 거 클릭해서 관람료 단위 1이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관람료 단위 1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매수량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관람료 단위 1이라는 글자를 선택을 해서 편집 눌러서 관람료 가로 열고 단위가 1이다 라고 직접 쓰셔야 되고 예매수량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예매수량은 그대로 있잖아요.
관람료 단위 원이 아까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관람료 단위 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두 줄로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원 값이 보세요. 두 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차트에서 관람료가 두 줄로 들어갔잖아요. 알트 엔터 쳐가지고. 그러니까 차트도 두 줄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책에 보면 한 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8번 문제예요. 법률명을 변경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관람료 단위 원이라는 이 글자를 편집 버튼 눌러서 직접 쓰셔야 돼요. 관람료 단위가 원이다. 이렇게 직접 쓰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셔야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 그림 영역을 조정하셔가지고 범죄라는 글자가 잘 보이게끔 좌우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좌우로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여기 눈금선이 보이는데 눈금선 책대로 다시 순서대로 보면요. 7번 관람료 계열의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놔서 얘를 컨트롤 1번 뭐 했어요? 보조축으로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레이블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하는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또 다시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레이블이 위에 올라와요. 다시 보세요.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막대 그래프 5개가 다 선택이 되고 이때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누르면 안 돼요.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킬 앤 하이드만 클릭해 가지고 다시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면 얘만 레이블이 나오니까는. 혹시나 여러분이 직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으실 때는 여기 직전 단계로 돌아가시면 답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눈금선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눈금선 있잖아요. 눈금선 보이세요? 예, 눈금선을 컨트롤 1번 선택하고 눈금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러면 선 스타일을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 스타일을 파선 둥근 점선, 사각점선, 파선. 그럼 여기 파선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요 가운데다가 도형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연인들이 많음? 그 글자 입력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셨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0매에서 1000매까지 올라왔고요. 0원서부터 9만원까지 올라왔는지 1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오른쪽 숫자가 0에서 10만원까지 올라와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만원이 맞아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축값 8만원 9만원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러면 최저값을 고정값으로 바꿔줘야죠. 얘를 10만원으로 바꿔줘야죠. 얘가 자동이면 9만원인데 얘를 고정 10만원으로 바꿔주면은 10만원까지 올라가죠. 뭐를 꾸미고 싶을 때는 그 꾸미고 싶은 항목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여기까지만 일단은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 책 가져오시고 문제지 드린 거 있죠. 그거 다 갖고 오셔야 돼요. 문제지 갖고 풀 건데요 우리가 2시간씩 수업하잖아요. 근데 문제지 하나당 1시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하시고 제가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1시간짜리 문제를 2시간 동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작업은 지난 시간 다 한 상태에서 2작업서부터 했잖아요. 그것도 빡빡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 가셔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서 남들 하는 것만큼은 따라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뭐가 힘드신가 봤더니 순간순간 제가 차트 영역입니다. 컨트롤 1번 누르세요. 그러면 차트 영역인지 어딘지를 못 찾으니까 아무데나 눌러고 컨트롤 1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트 영역은 얘가 아닌데 거기다 뭐를 하려니까는 차트 영역이 아니라 차트 제목인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연습하실 때는 특히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무조건 제가 아까 이랬었어요. 보세요. 11번째 거를 선택해라 이랬잖아요. 제가 얘를 누르니까 콱 알아서 따라서 누르시는데 꽉 누르시면 안 되는 거야. 얘가 11번째인지 12번째인지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누르셔야 돼. 그래야 다음에는 얘가 11번째인지 10번째인지 알고 누르시는 거잖아. 지금은 저 따라서 하시잖아요. 저 따라서 하시는데 제가 조금은 나름대로 시간을 드리는 게 자, 첫 번째 거 선택하세요. 레이아웃. 그 다음에 11번째 거 선택하세요 하고 요 메시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눌러요. 저도요. 여러분 보시라고. 저는 외웠지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법률을 누르세요. 제목을 누르세요. 차트 영역을 누르세요. 어디를 누르시고 어디를 클릭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디가 어딘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했다는 이유밖에는 안 돼요. 나는 엑셀을 전혀 모르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고 나는 엑셀을 배웠는데 하시는 분도 힘들어하시는 분도 힘들어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지금보다는 좀 더 공부를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니까는. 그래야 여러분 A등급 나와야 되잖아요. 400으로 A등급 나오든지 500으로 나오든지 A등급을 나와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만 좀 여러분들이 좀 지금보다 더 노력만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지 갖고 관련도 문제지 갖고 풀 거니까는요. 그렇게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세요. 선생님